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이라고 합니다. 우재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. 혼인 관련해서는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.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.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. 연봉이 높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상한선 못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지금 청년의 고민은 그 임금소득으로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기 쉬운 거거든요. 여기 계신 분들 사실 그 신혼부부나 또는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재형저축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. 그때 재형저축은 적은만 해도 이자율이 한 10%, 20%, 뭐 특수한 상황에 따른 30%, 실제로 저축만 해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. 지금은 저축만 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사는데 본인의 연봉은 낮으면 혼인신고하면 이득이죠. 근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수성가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막혀버립니다.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지금 혼인신고율보다 혼외자 출산율이 높죠. 그거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 부분의 허점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정기획에도 있었지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뀐다고 했을 때 저는 2022년에는 찬성했으나 2025년에는 반대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계속 성평등, 여성 이런 데만 갇히니까 실질적인 뒤에 있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가족부로 저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. 가족 중에 우리 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, 가족들 중에 우리 딸이 소외되지 않도록, 내 사랑이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, 1인 가구 많아지면 1인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국토부 잠깐 말씀드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974년에 좌석의 크기가 435mm였습니다. 2007년부터 나온 지하철은 450mm, 2017년에 나온 것은 480mm입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 아파트 원룸의 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제가 주공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네 가족이 살았는데 13평에 살았거든요. 근데 요즘도 기성세대들은 13평에서 네 가족 살지 않았어? 이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.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. 1인 가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 주거 기준의 면적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층간소음 아래층 위층도 문제지만 옆방간 소음도 좀 문제예요. 제가 자취 생활을 이제 14년 차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원룸에 살다 보면 꼭 1년에 한두 번은 3층에 살고 계신 임창정 씨 노래 좀 그만 부르세요 이런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옆방간 소음이 이게 하나도 반들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게 하루도 그거 딱 붙으면 하루도 안 지나서 9층에 있는 김건모 씨도 노래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층간 소음과 옆방간 소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주거의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몇만 원 공급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40만 원 공급한다 해서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럼 지을 때 품질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추천제라고 해서 장관 추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님을 추천했습니다. 이게 숟가락 이렇게 하나 쓱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 재직 당시에 헌법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장관이 되시고 나서도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딱 그 시기인데 1월과 2월이 되면 고3 수업실은 뭐 입시 전형이 끝난 사람들은 요즘 이제 넷플릭스 봅니다. 저는 축구하러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.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노무 교육을 받고 나가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.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노무사 상담이 시작됩니다. 고3 수험생 종료 기간이 되면 그 귀중한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문화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이긴 하나 그동안 각 지자체별 교육감의 반대, 학교장의 반대가 있어서 무산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장관님께서 교육감도 하셨고 헌법교육도 세종시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
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수능 종료 기간에 사회 첫 출발 교육 고3 수업실에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.